혹시 커피 한 잔에 이것 한 스푼 넣어서 먹었더니 체내 노폐물이 싹 타버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커피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향긋한 향과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천연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353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올바르게만 마신다면 하루 두세 잔의 커피는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커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커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커피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커피와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커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잠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우리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여 각성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도 우리 뇌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세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의 침착을 현저하게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베타아밀로이드는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한 찌꺼기처럼 쌓여서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치매 위험을 무려 65%까지 감소시키고 파킨슨병의 발병률도 3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오전에 마시는 커피가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는 우리 뇌가 오전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커피의 유익한 성분들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심혈관 건강과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놀랍게도 적당한 커피 섭취가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7%나 감소하고 특히 하루 3잔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신부전 위험이 무려 60%까지 줄어든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커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마치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의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커피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간 기능 향상과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질환 발생률이 높은 나라인데요.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 등으로 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가 우리의 간을 보호하는 천연 보약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간경변 위험이 무려 80%까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커피의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커피의 강력한 항암 효과인데요.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암세포를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간암에 걸릴 위험이 40%나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항암식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커피는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커피는 정말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매우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 위험이 20%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커피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것은 단순히 커피의 향이나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의욕을 높여주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 자체가 일상의 작은 휴식이 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숍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여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도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가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신진대사 촉진과 체중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데요. 커피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열 생산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후 대사율이 3에서 11%까지 증가하는데요. 이는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운동 3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카페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 지구력을 향상시켜 더 오래,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우리도 운동 전 커피 한 잔으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통풍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통풍 발생 위험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가 요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통풍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년 이후 통풍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커피는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커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경우는 바로 심혈관이 안 좋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을 앓고 계신 분들은 커피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교란시켜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정맥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심장 박동이 분당 150회 이상으로 위험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이 커피를 마시면 수축기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커피가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카페인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커피가 심장 질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경우는 바로 위장 질환자가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강한 산성을 띠는데요. 이미 상처가 난 위벽에 커피의 산성 성분이 닿으면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극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 위출혈이나 천공까지 일으킬 수 있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도 커피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커피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커피가 장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설사, 복통,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거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프신 분들도 커피 섭취를 줄이거나 식후에만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커피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순한 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경우는 바로 임산부와 수유부가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져서 태아에게 카페인이 전달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임신 중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정말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산부의 카페인 섭취량을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커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 3개월이나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커피를 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임산부는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1.5배 증가하고 조산 위험은 1.2배, 유산 위험은 무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아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어른보다 카페인에 훨씬 민감합니다. 수유부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아기가 보채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마의 카페인 섭취가 원인일 수 있는데요. 수유 중에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고 수유 직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는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커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커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과 커피의 조합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서 건강에도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녹차보다 무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커피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마치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처럼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40%나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의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은 카페인과 비슷하면서도 더 순한 각성 효과를 내는데요. 커피의 카페인과 함께 작용하여 집중력을 높이면서도 카페인의 부작용인 떨림이나 불안감은 줄여줍니다. 오후 3시경 나른한 시간에 커피 한 잔과 다크 초콜릿 2~3조각을 함께 드시면 피로가 풀리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크 초콜릿도 칼로리가 있으니 하루 20g, 약 3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커피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내는데요. 특히 두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좋은 지방이 커피의 카페인이 일으킬 수 있는 위장 자극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신 분들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탁월한데요.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은 것처럼 실제로 뇌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커피의 카페인과 만나면 뇌세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 한 줌과 커피를 함께 섭취한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20%나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커피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피부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땅콩에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을 돕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커피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와 커피의 조합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우리 몸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바나나가 바로 이 부족한 칼륨을 완벽하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커피로 인해 손실된 칼륨을 바나나가 즉시 보충해주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의 천연 당분인 과당이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아침에 커피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합인데요. 운동 30분 전에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운동 능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바나나가 근육에 필요한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 조합을 애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매일 한 개씩 바나나를 챙겨 먹었을 뿐인데 치매가 예방되고 당뇨가 사라졌다는 말 들어본 적 계신가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50대 이후로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심장 건강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완벽한 과일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울감을 개선해주고 천연 당분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서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바나나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 경화 예방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나나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바나나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바나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400mg이나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하루 칼륨 권장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바나나가 천연 혈압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바나나 2개를 8주간 섭취한 결과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팩틴과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동맥 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1개를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바나나 1개씩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은 물론 심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1로 중간 정도인데요. 이는 쌀밥이나 식빵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바나나를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증가해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 1개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해서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치매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나나를 하루에 1개씩만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뇌세포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고,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이 증가해서 불면증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20%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천연 당분이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변비 해결과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의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데요. 이는 면역력 향상과 직결되어 감기나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장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바나나만 드셔도 변비 해결과 함께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과 근육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과 포도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운동 후나 피로할 때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바나나가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근육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바나나를 통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높은 칼륨 함량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 중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바나나가 당뇨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도하게 익은 생노랑 바나나는 당분이 높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드시거나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스무디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나나와 우유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최악의 궁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완전식품인데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우유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로 인해 바나나가 위에서 발효되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게 되고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 함유된 타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서 두 식품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바나나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전분과 당분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와 고구마를 같이 먹게 되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바나나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감귤류 과일입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자몽 등 감귤류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나나는 알칼리성 식품인 반면 감귤류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산성과 알칼리성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바나나 속에 함유된 영양분을 감귤류의 산성이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바나나와 감귤류는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바나나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은 과일인데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바나나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당뇨 때문에 바나나 먹는 것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한 줌의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 속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몸속의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며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 대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이나 급성 심근경색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바나나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귀리라고 불리는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을 먹으면 장 건강에 매우 좋아서 변비가 싹 사라지는데요. 귀리라고 불리는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의 나쁜 독소를 빨리 없애주고, 바나나 역시 이눌린과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트밀을 두유에 불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좋고 변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똥배 역시 싹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특히 무가당 요거트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인데요. 바나나에는 비타민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유산균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바나나는 나쁜 독소를 배출하고 그릭 요거트는 몸에 좋은 유산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바나나를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